지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김동현 네. 선수는 사실상 은퇴한 상태인데 네. 그런 은퇴한 선수를 콜하는 게 맞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제가 아는 동현이 형은 나 항상 시합 뛸 40대 준비됐다. 언제든지 3, 4개월만 주면 시합 준비하면 뛸 수 있다. 그 대신에 페이가 맞춰줘야 된다. 근데 최소 한 2, 3억은 줘야지 시합을 뛸 수 있다. 은퇴 경기로.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파이팅을 안 받더라도 2, 3억 맞춰드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보겠다 내가. 그만큼 동현이 형이랑 멋지게 시합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러면 네. 지금 현재 우리 황인 선수가 판단하는 우리 김동현 선수의 네. 현재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성기 동현이 기준으로? 형이 항상 유튜브 컨텐츠로도 많이 하시잖아요. 누가 봐도 알겠지만 나는 아직 건재하다. 나는 아직 현역 선수들이랑 해도 밀리지 않는다. 항상 그 모습을 항상 유튜브에서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평소에 격투기 컨텐츠 많이 하잖아요, 김동현 선수가. 이제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 같은데 네. 그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동현이 형 강하시죠. 제가 근데 이제 스파링이 아닌 시합으로서 한번 어떤 영상이 나오는 것도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요. 맨날 가까운 형이니까 스파링 할 때 강하게 못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타격은 모든 선수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타격은 100% 못하는데 그래플링은 100% 하거든요. 이제 뭐 타체 간직 이럴 때 꺾고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넘기고 눌리고 이런 건 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타격전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동현이 형이랑. 네. 또 타격전 100%로 하는 거기서 이제 동현이 형이 어떤 그런 걸 들고 나오실 건지 또 그것도 궁금하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일단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진짜 네. 격투기 팬으로서 김동현 선수 경기도 다시 보고 싶고 네. 또 황인 선수 경기도 빠르게 또 보고 싶고 네네. 또 두 분이 또 최고의 선수들 중에 하나니까 또 경기하는 거 꼭 보고 싶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네,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제사에서 김정 선수 이렇게 코너 좀 해주십시오. 그건 우리 가오 형이 알아서. 일단은 고생 하여튼 많았고 축하도 제대로 못 받아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유, 네. 됐습니다. 네. 아니 조금이라도 이제 네. 오늘의 인터뷰가 황희 선수의 어떤 승리를 좀 축하받고 또 명현만 선수와의 어떤 관계도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황희 선수 인터뷰도 하고 원래는 먼저 명현만 선수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좀 연결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다고 또 이긴 사람을 계속 이렇게 묻어버릴 수는 없어서 네. 이 인터뷰가 또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묻어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네. 비난을 받든 욕을 먹든 일단 진행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선수가 실력도 실력인데 이런 것도 버티는 것도 챔피언으로서 해야 될 어떤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또 사석에서 전화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봬요 또.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는 최영기 변호사를 모셔놓고 법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손 격투기 오타쿠 같은 얘기만 물어보고 있고 개인 궁금한 거나 물어보고 있고 저는 오타쿠입니다. 어디 이런 제가 적어왔어요. 물어보려고. 참 정말 핸드랩에 관련된 룰이 이거잖아요. 대회사에서 제공한 테이핑과 거즈 이런 것들로 테이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심판한테 사인을 받고 확인을 받고 만져보고 눌러봐서 이게 딱딱한지 그 다음에 시합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부드러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사인을 하고 글러브를 씌우는 이게 이제 오랫동안 만들어 왔던 룰이었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밴디지가 문제가 됐고 그 룰 또한 또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걸 그 격투 기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시던데 사실 이 대회사에서 제공한 핸드랩과 밴디지 테이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밴디지를 하고 대회사에서 심판들이 만져보고 충분히 부드러운지 확인한 다음에 사인을 하고 글러브를 씌운다. 이건 엄연한 룰이거든요. 관행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 자체가 룰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관행이다. 그 관행이 잘못됐다. 세계 다른 단체는 정말 디테일하게 돼 있는데 로드는 그런 것들 안 하고 뭐 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교덕 기자님이나 격투기 유명 기자님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공정의 문제다. 약간의 그런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양 선수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규정을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세요? 이런 상황이 나온 것 자체가 다 제가 부족해서인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또는 인덕이 부족해서 돌아오는 저의 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희생을 당하는 선수들이 좀 안타까울 뿐이죠. 혹시 축구에서 예전에 반칙으로
업사이드로 골을 넣은 적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골입니까 아닙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골이죠. 그럼 그거에 대한 재량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심판입니다. 그게 관행입니까 룰입니까? 룰이죠. 그건 룰입니다. 룰.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VOD를 VAR. VAR 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VOD 바로 반드시 넣어주세요. 네, VAR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판이 신은 아니니까 그 영역을 또 나누었죠. VAR과 기계와 네. 사람에 나누었죠. 그런데 또 지금은 또 진화돼서 VAR이 너무 자주 손을 들어버리니까 심판이 경기 흐름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좀 잘 안 들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관행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룰인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 이 격투기 밴디지에 관한 VAR 이 심판의 재량에 맡기는 거 말고 수치화하실 생각이 있는지 그거를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 보완이 되겠죠. 더 나은 룰이 있고 선수들이 더 만족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여러 게시판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정보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건데 심판이 로드FC 소속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실상 뭐 정문홍 대표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들의 해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던데 대회사와 심판단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로드FC의 심판을 제 개인이 어떻게 우지좌지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기자분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왜냐면 공정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엄연히 분리돼 있고요. 요거를 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용역인 거잖아요. 심판 업무 용역. 그분들은 심판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가 이제 대회 때마다 심판 업무를 해주시면 그에 맞게 그 용역비를 준다. 이게 맞는 거죠? 로드에 속하거나 이런 게 절대 아니죠. 무슨 편집해서 내보낼 수 있는 이게 스포츠가 아니에요. 스포츠가 그래서 라이브인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게 바로 드러나는 거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그 대회 때 진짜 기대하고 있는 게 양기용 선수 경기였습니다. 양기용 선수 경기였는데 이거 저도 궁금해요. 그 제가 기자회견장을 안 가가지고 양기용 선수가 히라사와 코키 선수하고 페이스업 할 때 갑자기 화를 냈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더라고요. 그 앞에다가 아사쿠라 카이 사진을 이렇게 댄 것 같습니다. 아 히라사와 선수가 아 라이진에서 원래 시합하기로 했던 근데 이제 아사쿠라 미쿠루하고 아사쿠라 카이 두 형제가 로드에서 시합을 뛰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핫한 선수들입니다. 제일 핫하죠. 예, 제일. 실력에 비해서 좀 핫해진 거죠. 제 개인적인 프로모터의 시가레스 봤을 때는 그렇게 탑 클래스는 아니다. 근데 이제 탑 클래스를 떠나서 히어로가 돼 있는 거죠, 두 분이. 네. 근데 이제 양정 선수가 매치가 몇 번이 지금 잡혔었어요, 사실은. 근데 카이가 자꾸 이렇게 하더라고. 부상이니 뭐니. 그러다가 딴 애랑 이번에 시합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잡았더라고요. 저 어이가 없어서. 그만큼 양정 선수와 김수일 선수는 일본인 상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아시아에서. 사실 둘 다 일단 피합니다, 사람들이 다. 세계 무대에서 네임밸류에 비해서 실력이 아주 높은 그런 선수죠. 저도 양경 선수 경기 볼 때마다 눈에 띄게 들어서 이번에 또 깜짝 놀랐거든요. 실력적으로는 사실은 로드 FC 선수들이 아시아에서는 제일 강합니다. 이 하부는 되게 많아요. 중하부는 되게 단단한데 일본이 정말 잘하는 선수들은 한국 선수들이 많아요. 아마 미들급에서 황인수랑 할 라이진 선수가 없을걸요 지금. 그 펀치가 나오는 사람이 없을걸요. 뭐 일단 제가 일본 선수들은 다 깨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근데 이제 사실은 한국, 일본이 제일 MMA는 세니까 아시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양규영 선수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벤터급 토너먼트 얘긴데 뭐 시드를 받았잖아요. 시드를 받았고 8인 토너먼트로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벤터급이면 뭐 전통적으로 이제 로드 안에서는 뭐 김수철 선수도 있고 굉장히 라인업 빡빡하잖아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시드를 갖고 경쟁할 선수들 이렇게 이 선수 눈여겨 봐야 된다 이런 선수가 있나요? 김수철, 문재훈, 양지용 선수가 시드를 3명을 받았고요. 네. 예. 이제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남았어요. 한 명의 한국 선수가 남았는데 뭐 장익환 선수도 있고 네. 기타 여러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이 한번 가볍게 스카웃을 좀 제가 스카우터라는 프로그램으로 가볍게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싶고 3월 말부터 이제 라이진 그 밑에 딥, 판크라스 슈토 시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좀 일본에다 가서 보고 현장에서 좀 보고 선수들을 직접 스카우트 해오려고요. 그래서 일본인 선수는
한 2명 정도 들어가고 러시아가 지금 우리나라가 비우호 국가로 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비행기가 못 들어와요. 배가 2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러시아 선수 중에서 되게 눈여겨보는 선수가 한두 명 있어요. 사실 얘네가 들어오면 위험하죠. 얘네가 거의 우승 후보라고 제가 봐요. 정말 잘하거든요. 한두 명이 들어올 것 같고 동남아시아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선수 1명 정도도 기회를 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곧 제가 태국이나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에 가서 그 스카우터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가서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오려고요. 그래서 아마 8강 시드가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라이트급은 박시원, 박희진 선수 확정돼 있고 2명의 시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네. 시드가. 그럼 윤태영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어요. 나머지 외국 선수는 똑같은 형태로 제가 스카웃을 하러 다닐 겁니다. 그래서 이 대회는 6월 24일 날 개막식을 할 예정이고요. 8월 달에 준결승전, 10월 달에 결승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시상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조추첨, 내년도 조추첨이죠. 내년도 시합을 바로 내년 3월 달부터 이어갈까. 그래서 계속 매해마다 챔피언들에게 다음 연도에 시드가 배정되는 그런 구조로 갈 겁니다. 저도 이제 이 지금 스케줄을 처음 들었는데 6월, 8월, 10월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더 줄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 경기장 대관에 따라서 6월, 7월, 8월 3개월 안에 압축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전에 이제 우리 토너먼트 했던 때 로드 투 아솔 그때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비난이 많았잖아요. 그때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죠. 이번에 뭐 제 돈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스카우트 프로그램을 해서 이 선별에 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는데 요새 우리 권하솔 선수가 채널 권하솔에서 스카우트를 하고 다니잖아요. 경기한 다음에 추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겁니다. 아, 혼자 그러고 다니는 겁니까?